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근데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바른 인성으로 잘 키워서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요즘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많고,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 유년기를 거쳤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또 어떤 청년기에 방치되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사교육을 열심히 많이 시키고 또 엄마표 책육아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약간 목표가 사실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기열 교수님 마음의 이해 이 책에도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이런 거죠. 소소한 행복. 그러더라고요. 뭐더라? 무슨 심리학자인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던데, 저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랬대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걸 먹는 거다. 되게 깨잖아요, 그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 자녀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걸 목표로 뭘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과연 그게 행복의 정의가 맞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게 틀렸어 이 말이 아니라, 물론 그런 소박한 또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졌을 때 정말 큰 행복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성장한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읽은 여러 책에서 켈리체 님이 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정말 대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더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본인이 성장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약간 도파민 이제 중독같이 성장 중독이라고 하죠. 성장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 더 화두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그럼 내가 계속해서 끝없이 그냥 계속 성장하면은 난 행복하나? 그리고 이게 성장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은 어른이 되면 이제 끝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뇌과학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뇌과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막 뭐 박사학까지 받고 막 예를 들어 노벨상까지 받았어. 그게 약간 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구의 끝은 끝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등을 하면은 어쨌든 그 성장은 끝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행복, 끝, 뭐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1등을 하면 또는 정말 1등으로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저희 애들이랑 제가 초밥을 좋아해요, 초밥을. 근데 저는 점심 특선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비싼, 진짜 맛있는 그런 초밥을 예를 들어 제가 부자라서 먹는다고 쳐요. 그럼 맨날 먹어요. 그러면은 맛있을까요? 계속?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행복은 좀 상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행복감을 계속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성장도 정말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것도 참 커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이것도 정말 괜찮다. 이걸 정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관대해지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남편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 남편에게 관대해지자, 우리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책을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의 결과가 관대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대해진다는 건 남을 이제 봐준다는 거잖아요. 봐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왜 그 기부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꼭 막 거금을 기부하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라도 기부하는 거, 돈으로 기부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요즘.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 인생 핵심 가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거를 제가 격려를 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그 행복감, 성장으로 인한 행복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다 플러스로 나눔의 기쁨, 나눔으로 행복함, 기부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기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막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죠. 남편에게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 이게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행복을 느껴서 그걸 마치 습관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자녀 교육의 목표에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명한 책이잖아요. 사실 이 유튜브나 제가 지금 유튜브하고 뭐 책 쓰고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서 이거를 잘 편집을 해서 그래서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되게 도움을 받고 이걸 보고 뭐 재밌었다, 유익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알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뭔가 나누어 주는 게 없는 부 또는 명예, 이런 1등 하는 거, 그걸 목표로 해서 아이에게 이러한 목표로 살아라, 엄마도 아빠도 이러한 목표로 산다, 이게 이 책의 297쪽에 보면요, 돕는 사람의 희열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대요. 뭔가를 주는 게 손해라고 좀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20달러의 돈 봉투를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오후 5시까지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행복 점수를 매겼는데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쓴 사람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뇌가 삶의 목적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돈을 주는 것만이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집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되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마 있잖아, 안마를 해주는 사람이 안마를 받는 사람보다 더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대요. 너무 신기하죠? 많이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게 기버가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가치관이 정말 뚜렷하게 있어야지 그 아이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 공부 잘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가치를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심어줘야 할 가치 중에 정말 큰 게 나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좋은 가치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정말 나눔. 그래서 제가 제 핵심 가치에서 공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공헌, 나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게 한 면에서 공헌이죠. 공헌하는, 기여하는 거죠. 기여.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래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자녀 교육의 방향, 목적, 목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깊이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할 줄 안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의미가 있고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심어줘야 할 가치는 나눔, 기여, 공헌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이런 걸 올렸었는데요. 그 박진영 님이 I wanna be 그러니까 뭐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명사가 꿈이 아니라 I want to live for 뭐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최태성 님이 그러더라고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의사가 되어서 너는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give, 주는 거, 나눔, 기여, 공헌 이게 깔려있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여, 공헌, 나눔이라는 가치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너는 그게 되어서 너는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그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 이 책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된다. 뭐를 하고 싶은지. 아픈 사람을 위해 치료해 주고 싶다. 이게 꿈인 거죠. 의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이지만 또 유튜버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 병원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또는 의사로서 자원봉사를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동사로 명확하게 있으면은 자, 이 명확한 꿈은 어떤 꿈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버, 나눔, 기여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가치가 깔려있는 꿈인 거죠.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그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방향성을 정말 뭐 챗 GPT 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에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살아남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약간 거기에 약간 좀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되겠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대체될 수 없게. 왜냐면은 AI 시대에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만이 정말 남을 도와. 진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와. 그때 기뻐.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걸 보면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성장을 정말 하고 있구나.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책을 읽어. 그리고 또 이제 역행자에서 이제 막 그 얘기, 돈 막 줘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에서 되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고명환 님도 그 장사하는데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세스 고딘이 또 장사하고 마케팅 하는데 정말 중점이 뭐냐면 공짜로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게 정말 인생, 사회, 부 쌓는 거, 이거 모든 것에서 되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할 때에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감, 그리고 삶의 의미, 게다가 부가 더 들어오고 성공하고 다 좋아. 그러니까 이게 기버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호구가 되면 안 돼. 호구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호구가 안 되는 기버가 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나답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로봇에 대체되지 않게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기버로 키워야겠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내가 기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고 남을 도와줬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거를 아이에게 또 다 공유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주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줘야지. 난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코가 석자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 목표를 우리 진짜 뭐 전교 1등, 뭐 스카이 입학 이런 거는 이미, 아니죠. 여기에서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성장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이어서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부분이죠, 이거는. 요거에다가 또 플러스로 더, 관대해지고, 나누고, 이런 사람으로 키우자는 거죠.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로 키울 때 더 의미 있고 더 뿌듯하지 않겠어요? 네. 내 자녀가 너무 잘난 자녀가 되는 것도 좋죠. 근데 자기만 막 이렇게, 그것보다 정말 잘난 자녀가 되려는 목표가 본인이 남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잘 되어서 또 나누고 행복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사회가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을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